일단은 네. 지금 이제 우리 윤재철님이 네. 보험도 처음 시작하시지만 사회생활도 처음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보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보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윤재철님이 고객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내가 보험은 이런 거야 라고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상담하기가 편해요. 네. 그런데 보험은 뭐다 라고 일단 명사로 이렇게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그 보험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윤재철 씨가 보험은 뭐다 라고 이해를 하려면 전반적인 인생을 이해해야 돼. 근데 나이가 어린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어? 그죠? 어렵죠? 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순히 상품을 막 이렇게 공부하기보다는 그 좀 유튜브나 또는 좀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험을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고객분들이 상담 의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막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상담 요청을 하면 전반적으로 그 연령대 그리고 그런 직업 그리고 그 사람의 환경 이런 걸 보고 저분은 이러이러하겠구나 상황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윤재철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측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어.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상담 요청하셨던 분 누구더라? 서준이? 서준호? 네. 서준호님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나를 서준호님한테 빙의를 해보는 거지. 그럼 이제 이 서준호님은 지금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신혼이야? 아직 아이는 없어? 네. 나이는 몇 살이었더라 이분이? 42인가 봤어요. 42인데 이제 신혼이야? 결혼을 했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나요?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윤재철 님이 서준호 씨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 가장 하고 싶을까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모으고 싶겠죠. 돈을 모으고 싶겠죠. 얼마나? 될 수 있는 한만은. 근데 대충 이분의 경제적인 사정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무리하게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번 만큼 자기의 소득보다 더 높게 뭐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축은 못한 상태고 다 이제 일일이 나가는 이자라든지 할부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성향만 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뭘 하기를 굉장히 귀찮아하고 보험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생전 안 해본 사람 저한테 그냥 이 사람이란 이유로 그건 내 거 싹 다 바꿔줘 이렇게 해서. 근데 왜 아직 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에이스 있잖아요. 그 다 취소해서 에이스 하나 남았는데 그 제가 전화를 해서 형님 그거 취소하세요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뭐 약간 해유 하듯이 얘기를 하고 끊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해라고 했는데 이거를 또 계속 쪼오지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일을 시키는 거면 이거 오늘까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그 사람 마음인데 그 사람 거를 가지고 뭐 계속 몇 번 했어요. 몇 번 카톡 해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연도가 지나서 잘 모르지만 이번 연도가 지나면 뭐 보험료 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서 굳이 계속 쪼으면 혹시나 그 상대방이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진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못 진행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각 보험사별로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 한도라는 게 뭐 암 진단비는 얼마 이상 안 되고 뭐는 얼마 이상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그 에이스에서 이렇게 뭐가 걸려 있는 게 많아. 그분이 입원 일당도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골절 진단비도 걸려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에이스 손해보험의 특징이 골절 진단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막 500만 원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5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막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골절 되면 5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에이스 손해보험의 특징이 이 골절 진단비에 비율대로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골절이면 뭐 3%, 뭐 다른 부위의 골절이면 뭐 10%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3%면 얼마예요? 15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골절비 15만 원 이렇게 쓰면 편한데 얘네는 5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게 한도가 500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골절비를 못 넣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가 있었고 또 다른 뭐도 좀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 사장님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상담을 하고 클로징을 할 때 고객하고 같이 앉아서 다 진행을 해요. 우리가 옆에서 전화 눌러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안 되면 그래도 해달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옆에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에이스 손해보험이나 라이나 또는 뭐 악사, 뭐 AIG 이런 데들은 전화로만 계약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그게 빡세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특히 해지를 엄청나게 막 그 뭐라 그러죠 회유를 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의 특징이 대부분 그 중대질환보다 소액 보장에 대한 보장들이 강화가 되어 있어서 중대질환 보장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그 뒤에 이제 소소한 생활질환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요것들을 막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암 진단비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대부분 갱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갱신형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40대 정도가 되면 이제 서서히 비갱신으로 변경을 해야 될 나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경제 활동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내가 경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을 다 끝내놓고 나머지 그 노후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보장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나이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있으니까 보험료도 줄여야 돼요. 아까 이제 그 윤재철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서준호 씨나 이런 막 이 결혼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젊어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그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은 보험보다는 돈을 모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보험을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돈을 모으려면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돈을 모아야 되잖아. 근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치료비를 써야 된다는 일이 생기거나 뭐 그러면 일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치료비를 써야 되니까 그동안 저축이나 이런 거 하던 거를 깨서 병원비로 써야 되는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험을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에 올인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보험을 너무 많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다 보면 처음에 가입을 할 때는 그냥 한 3만 원짜리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20만 원 정도를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고 다시 또 3만 원짜리 하나 더 하는 거야. 그러면 3만 원 정도면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럼 그게 모여지고 하면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젊은 분들이 30만 원, 40만 원 보험료 내는 거는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과하게 보험료 지출을 한다고 해도 20만 원은 넘지 않게. 20만 원도 사실 많은데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암이나 이런 데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암이나 이런 데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가입을 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 그 정도가 적정하다. 그리고 나머지 물론 막 돈을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고 이런 사람들은 예외지. 나머지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한 500만 원 전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500만 원도 사실 많다고 생각하죠. 젊은 사람들은.
그죠? 월급보다는 많으니까. 근데 500만 원도 가정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축할 수가 없어요. 저축을 한다고 보면 그냥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1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10년 동안 100만 원을 모아. 그럼 얼마 모아요? 이게 40개월이니까 100만 원씩 10년이면 120개월이잖아. 1억 2천이지. 1억 2천은 많아요? 별로 안 적죠. 집도 한 채 못 사요. 10년인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나 저축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100만 원을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10년도 사실 길어서 이만큼 저축하지도 않아. 보통 한 3년, 5년 이렇게 저축하잖아요. 그럼 3년이면 얼마예요? 3,600만 원밖에 안 해. 이거 가지고 뭐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축을 최대한 내가 받는 금액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짜고 이렇게 해서 저축에 올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거의 파산 직전의 상황을 계속 살아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객하고 상담을 할 때 고객이 그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면 형님이잖아, 그죠? 형님은 지금 시점에 이제 막 결혼도 했고 자녀도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라고 이제 물어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고 싶은 거 뭐 놀러 다니고 이런 건 다 하고 싶지. 그런 거는 하면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내가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하고 싶고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서 돈을 모으고 싶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저축은 얼마 정도 하고 계세요? 라고 하고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한 30만 원, 50만 원 저축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쳐. 그러면은 3년 저축해. 그럼 얼마예요? 36개월 응. 5, 30, 응. 30, 1800 1,800만 원밖에 안 돼. 50만 원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1,8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시만요. 네, 부장님. 네, 확인 나중에 보겠습니다. 부장님 잠시 좀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네. 끄집어내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 부분에서 갑자기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저축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정리를 해야 되죠. 뭐 사돈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잠깐만요. 그 당장 막 지출을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보험이잖아요. 그죠? 지금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있죠, 서준호님이? 3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30만 원 가까이 내고 네. 있죠. 근데 아마 그러면- 이번에 해지 좀 해갖고 그러니까 제가 제안해드린 게 얼마 정도 됐죠? 28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많네. 그죠? 줄여서 아무튼 그 좀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한도로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사실 내가 그때 핸드폰을 바꿔가지고 배터리 없어 충전 좀. 제가 서준호 씨 거 출력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그죠? 네 전화로만 할 게 아니네. 맨날 만나서 얘기하는 만나서 거기 해야 때문에. 돼요.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네. 생각할 수 있도록 고객을 유도해야 돼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 하나의 상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줘야 돼요. 혹시 충전 좀 돼? 충전.
있어가지고 빨리 안 나오네. 천천히 주세요. 이게 이제 서준호 씨의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취소해란 거 다 취소했습니다. 내가 이게 원래 가입되어 있는 건가? 내가 제안을 네, 했던 이게 내용이 가입된 겁니다. 제안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까먹었어. 나머지는 다 해지했는데 한 개 해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내가 요거 2개 살리라 그랬죠? 네, 그거 되게 살려놨고 나머지는 다 취소를 했는데 에이스 보험 중에 어떤 이건가? 요거 2개를 살리고 요거랑 요런 거를 에이스 이게 아마 취소를 못했을 거예요. 요거는 뭐가 걸리나? 그럼 이렇게 다 취소를 못했겠네요. 내가 알기로는 에이스 손해가 홈페이지에서 취소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내가 고객 상담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거의 80세 가까이 되셨어요. 남자분이신데 그래서 이거를 해지를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전화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제가 PC로 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80세인 분이 PC로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로 하셨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에이스는 PC로 하는 게 간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PC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 공인인증서나 뭐 요즘에는 뭐 카카오 인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로 하면은 막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PC로 하면은 자기가 가능한 시간에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컴퓨터 들어가고 정보 받아서 인증해서 하면 돼요. 내가 그래서 카톡으로 그렇게 보냈을 텐데 네. 근데 잘님이 인증해서 할 수 있다고. 네, 근데 에이스는 전화로만 된다고 저도 들어서. 그러니까 전화로 가입하고 해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PC에서도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면은 계약 조회 화면이 있어요. 그건 이제 꼭 본인 인증해서 로그인 해야만 본인 계약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에이스에 계약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 보면 뭐 해약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탭을 자세히 보시면 젊은 분이니까 잘 하실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 인증하고 하면 하실 수가 있어요. 좀 쉽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많이 드셔서 내가 좀 암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살려놓은 거고 기왕이면은 이제 이미 가입되어 있으신 것 중에 보험료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살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요 항암 약물 요게 5천만 원씩 들어가 있어서 암 진단을 받으면 항암 방사선 치료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가입되어 있으시니까 이제 살려놓은 거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추가로 또 여기저기 전화 오면 더 이상 보험 가입하시는 건 하지 마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에이스 손해보험이나 라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하셔도 고객의 정보가 남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전화가 와요. 계속 가입을 하라고. 그러면 막 거기에서 설명하시는 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보장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혹하셔가지고 또 가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신데도.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보험만 가입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벌써 12시인가요? 아, 네네. 저희가 12시에 나가니까 한 12시에 5분 정도에 도착할 것 같은데.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그렇고, 일단 서준호님한테 네. 요거를 이제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네. 요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좀 정리하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저축을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라는 걸 해주시고, 저희가 지금 요 팀이 네. 김현주님이 만들고 있는 이 보험 팀이 보험도 물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증권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요런 이제 금융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 보험을 하시는 FC 분들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저축을 많이 못 하잖아. 많이 해봤자 30에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사람은 많이 하시는 거지. 그럼 이거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10년을 모아도 1억 2천밖에 안 돼. 그럼 1억 2천도 꾸준히 모아야 되잖아. 그러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1,000만 원이라도 일단 모아. 단기간에. 무리해서라도 1년에 한 10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딱 1,000만 원을 만들어.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 같은 걸 해도 좋고, 아니면 요즘 코인도 뭐 잘하면은 괜찮고,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누가, 야, 이게 좋아, 너 이거 사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투자 말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안전한 투자 방식을 본인들이 배워서 장기간 동안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그냥 단순히 저축하는 것보다 높은 자산을 축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좀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나라는 이 자산하면 부동산이거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5천. 아무리 없어도 5천은 있어야 돼, 그죠? 대출을 받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으고 빠른 시간 내에 늘려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서 5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또 이 5천만 원이 모아졌으면 나머지 또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을 때 다시 증권 투자나 이런 걸 해서 또 목돈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산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내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을 해서 내가 소득을 벌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이걸로 해서 이제 계속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버는 거 가지고는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외에 자산을 축적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는 길게 일을 한다고 해봤자 한 70세까지 일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70세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30년 정도. 30년 남았죠, 그죠? 이 30년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이게 없으면. 뭐 연금이나 이게 저축한 없으니까 걸로.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신체적인 노동 또는 정신적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 중에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자산은 뭐 목돈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돈이 현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근로나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이외에 이런 것들이 나 대신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해가지고 한 달에 뭐 300에서 500을 정도를 벌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 처음에는 적으니까 한 내 자산에서 한 1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여기에서 또 소득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를 또 자산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가 생겨. 그러면 요 시드머니를 가지고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근로소득하는 건 내 생활비로 쓰고, 이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또 돈을 벌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또 한 달에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버는 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씩 저축을 했어. 그럼 여기에서 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 시드머니 얘가 시드머니로 이걸 했다고 해서 이걸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계속 또 돈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50만 원씩 저축했던 거에서 20만 원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70만 원씩 나는 저축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이 부동산에서 또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한 20만 원이 또 늘어. 그럼 이것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의 목돈이 생겨. 그럼 그 목돈을 가지고 또 부동산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사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얘가 또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자산을 계속 늘려서 나중에는 이 자산에서 내가 사업소득에서 벌어들인 돈만큼의 소득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의 이제 소득이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나 대신 만들어 놓은 이 자산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계속 하고, 일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내가 계속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핸드폰 가게를 하고 있어. 그럼 이 핸드폰 가게에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버니까는 이걸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저축을 해가지고 핸드폰 가게를 하나를 더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굳이 이 핸드폰 가게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오토로 돌리는 거지. 그러면 나는 이제 밖에서 이것들을 관리만 하면서 여기에서 돈 나오는 그런 자산 소득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만들려면 처음에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이 그래도 월급 받으면 한 250에서 많이 받으면 한 400까지는 받잖아요. 그죠? 최대한 여기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목돈을 가지고 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드머니를 자꾸 늘려가지고 그런 자산을 만들어야겠다. 이거를 목표로 삼아야 돼요.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친구들이나 또는 선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거를 막 설명을 하면은 건방지잖아. 그죠? 맞죠. 건방지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걸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모아 해가지고 다음 목표는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 시드머니를 만드는 게 나의 목표야. 어떻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본인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저축 금액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 네가 지출하는 거에서 가장 쉽게 늘릴 수 있는 거는 네가 가입한 보험이 과도하니 거기에서 기본적인 보험 자산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좀 줄여서 저축을 좀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딸려 들어오듯이 그렇게 해가는 게 좋은 상담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걸 하려면 우리 제철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가 있고 중간에 이제 고객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끊어져도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볼게 이러면서 계속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모르는 이해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윤재철 씨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아니면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번 들어봐 줄래? 이러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다 보면 이 사람이 딸려와. 동생이 그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 내 거도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네 거를 점검을 해보자면 너는 한 달에 얼마씩 이 소득이 들어와, 월급이 얼마씩 들어와, 그 세금 다 공제하고 실수령액이 얼마야? 그러면 그 실수령액에서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과금 같은 거, 뭐 보험료, 뭐 할부 이런 거를 다 빼면 생활비가 얼마가 남겠죠. 그럼 이 생활비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일단 못 줄이면 5만 원이라도 한번 저축을 시작해보자. 그래서 일단 5만 원을 시작하고 저축을 한꺼번에 50만 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5만 원부터 먼저 저축을 해보자. 그리고 5만 원 저축을 하고 나서 다음 달에 뭐가 좀 정리가 돼. 그럼 그 다음 달에 5만 원을 더 늘리는 거지. 5만 원을 늘릴 수도 있고 10만 원을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예금 금리에 저축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고 금리가 너무 적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펀드를 가입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러면서 그 펀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펀드 이러면 아주 자세하고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또 안전한, 그렇다고 채권 투자하기에는 너무 금리가 낮으니까 그럼 우리가 안전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배당주 펀드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내용도 이런 거 관련된 정보들이 들으면 금방 눈에 들어와. 그럼 잘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도 알고리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유튜브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토대로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렇게 좀 그 우리 금융 전문가, 증권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전문가 유튜브 방송도 보시고 또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돈이 이제 모아지잖아요. 그럼 이제 돈 모으는 거에 재미가 붙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는 게 재밌었잖아. 이제 돈이 좀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부동산 자산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라 그럴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다 그럴까? 그런 게 생겨. 자존감이 높아져. 그래가지고 이제 뭐를 해도 두렵지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과감하게, 그동안은 내가 다른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두려웠잖아요. 이제 사업도 하나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자산가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본인이 시간 날 때마다 머리 누워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고 이제 누구의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으로 서준호님, 뭐 또 다른 이렇게 몇 분 의뢰해 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시간 날 때마다 그분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준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그러면 자꾸 그 사람에 대한 게 생각이 나. 그럼 이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객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공기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는 얘기는 들어봤죠? 그러면 이 암세포가 들어온 거를 이 멀리 있는 면역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생물도 아니고 얘가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와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정확한 맞는 말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본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안에 이제 세포 핵이 있고 여기 껍질이 있잖아요. 표피라고 하죠. 이 표피에 작은 솜털 같은 게 있대요. 우리 몸에도 다 털이 있잖아요. 이 솜털 같은 게 막 나가지고 다른 세포들도 다 솜털이 있잖아요. 요 솜털과 솜털이 닿는 거야. 그래서 요 솜털끼리 정보를 전달한대요. 그래서 전달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대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많고 힘이 세고 나이 든 사람들은 면역세포가 약하다 그러잖아요. 왜 약하냐면 나이가 들면 이 털이 빠진대. 이해가 가죠? 나이 들면 머리털도 빠지고 털들이 빠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들도 이런 털들이 빠진대. 빨리 가.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저기에 암세포가 있대 우리 빨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야.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솜털들이 듬성듬성하니까 정보 전달이 늦는 거죠. 그래서 오는 세포들도 있고 못 오는 세포도 있고 하니까 암세포가 이기는 거지. 이렇듯이 우리 이 공기 중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들도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걔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걔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막 꼬리치고 무서운 사람한테 절대 안 가죠. 그런 거랑 똑같이 그런 어떠한 그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서준호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뭔가 컨설팅을 잘해주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서준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 서준호님은 어딘가 모르게 나한테 끌려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는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제안해 주는 거는 왠지 신뢰가 간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서준호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 사람한테 유용하게 해주려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컨설팅도 그냥 한 번만 제안서를 딱 뽑아보는 게 아니고 제안서를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뽑아보고 요게 서준호님한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온 거라는 걸 이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이 제안서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서를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 서준호님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나의 말투, 나의 눈빛, 표정 이런 거에서 전달된다는 거지, 상대방에게. 그래서 나한테 신뢰감을 느끼고 나한테 끌려. 그래서 계약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한 사람 할 때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서준호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재철 씨가 상담한 거가 굉장히 흡족하겠죠. 마음에 들겠죠. 그럼 이 사람이 내가 윤재철이라는 설계사한테 이걸 계약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너도 상담을 한번 받아봐. 이렇게 소개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영업의 방식은 내가 어떤 그룹 한 사람한테 상담을 하고 이 사람이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객이 늘어나는 게 가장 좋은 영업의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 사람한테 일단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느껴. 그거를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이걸 해갖고 온 거 보면 느껴.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제안서를 유출해냈는지. 그래서 느껴서 그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윤재철 님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뭔가를 막 하고 설계를 막 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윤재철 님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그 뭘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본인 거부터 먼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저축을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저축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못하니까 한 3만 원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는 5만 원부터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주식을 한 주씩 옛날에는 12주씩밖에 구입이 안 됐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은 한 주씩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00원씩도 돼. 정액금 투자로. 그래서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정액 투자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내가 한 달에 뭐 한 3만 원씩 해볼 수도 있고요. 일주일에 10,000원씩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그 금융 주식 투자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셔서 일단 그러면 정액 투자를 내가 많이 못하니까 한 달에 한 3만 원씩이라도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아 내가 3만 원을 했으니까 이만큼의 이자가 투자 수익이 붙었네? 그러면 한 10,000원을 더 해볼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지출을 줄여서 저축의 이 비율이 커지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봐봐. 내가 이렇게 정액 투자를 하니까 요렇게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하니까 요만큼의 수익이 붙었어. 요렇게 나는 해보려고 해. 이런 식으로 자기 얘기를 먼저 꺼내면 상대방이 요즘에 돈 버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관심을 가지면 아 그래? 나도 주식 투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나도 엄두를 못 냈는데 그러면 부담 없이 한 10,000원씩만 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당장 만나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끝.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챙겨받을까요? 네, 챙겨가시고요. 이제 저도 그래서 정액분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주식 전문가한테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그렇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어디 신한투자증권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기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떨어졌네. 이렇게 15,000원 정도 떨어졌는데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이렇게 5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주일에 얘는 2만 원씩인가 하고 내가 테슬라를 좋아해가지고 테슬라는 3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두렵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 10,000원씩, 10,000원이 최하단이야.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하지만 한 달에 해도 한 번씩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점점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경제에 관심이 생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주식이고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근데 내가 하고 있으면 저기 엔비디아 나온다, 저기 테슬라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서준호님을 클로징 하는 걸로. 좋은 말씀 하셨네요. 자주 올게요. 네네, 자주 오세요. 제가 보통은 사무실에 항상 있는데 가끔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간다든지 또는 잠깐 누구랑 점심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리 며칠 전에 약속 잡고 꼭 며칠 전이 아니어도 오늘 오전에도 전화하면 돼. 전화해서 오늘 혹시 일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없으면 오시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